어머, 어머니 월세 사세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터진 며느리의 조롱 섞인 질문이 식당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북구 빌라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이 우리 민우랑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되네요. 낡은 등산복을 입은 영숙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시한 그 월세 할머니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몇 달 후 자신들의 오만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고급 한정식집 청송루 별실 앞에서 영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등산 점퍼에 색이 바랜 면바지,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고급 한정식집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별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지연과 박 여사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나, 이 집 분위기 다 망가뜨리게 생겼네. 박 여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를 힐끗 보며 눈을 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네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영숙의 낡은 점퍼에 머물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지연이 지나가던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자리 좀 바꿔주세요. 저쪽 구석 자리로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을 구석 쪽으로 옮겼습니다. 영숙이 아무 말 없이 새로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수첩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디 청소하세요? 정해진 데가 있으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집은 어디세요?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이 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영숙이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성북구 어디 쪽이요?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지연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123번지요. 영숙이 주소를 말하자 박 여사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어 해당 주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빌라는 어머니 명의세요? 집이 어머니 거예요? 지연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숙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가 지연에게 살짝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이 화면을 보더니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머, 여기 월세 물건이잖아.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고요하게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직도 월세 사세요? 지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우가 결혼 준비하는데 이러면 부담 많이 되겠네요. 박 여사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혹시 예식 비용이랑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연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영숙이 찻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쪽은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박 여사가 우아한 척 말했습니다. 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정할 일이겠죠.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요즘은 양가 수준 맞춰야 하잖아요. 지연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영숙의 낡은 가방과 신발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희 지연이가 어려움 모르고 자라서 아무데나 못 보내요. 그렇겠네요. 영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오늘 일정이 좀 있어서요. 지연이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박 여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연 모녀가 나간 후 영숙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관리소장님이죠? 저예요. 영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카페 공용공간 무단 점거 건 바로 영상 확보하시고 정밀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네, 회장님.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관리소장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JS 타워 관련 임대차 계약서 전부 목록으로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법률팀에도 동시에 공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영숙이 전화를 끊고 한정식 집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가겠습니다. 영숙이 뒷좌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차량이 강북에서 강남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태블릿을 켜서 JS 타워 건물 소유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건물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님, 조금 더 서둘러 주시겠어요? 네, 회장님. 차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영숙이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 민우의 번호를 눌러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혼 준비 무기한 보류. 문자를 보낸 후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차창 너머로 지나갔습니다. 영숙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민우의 휴대폰에 연달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보낸 호텔 예식장 견적서들이었습니다. 민우야, 카톡 봤어? 신라호텔 견적 나왔어. 지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아직 예식장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민우가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왜 아니야? 인기 많은 데는 벌써 잡아야 돼. 어제 상견례가 어땠는지부터 얘기하는 게 먼저 아니야?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참석하시는 건 좀 부담돼.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 쪽이랑 너무 분위기가 안 맞잖아. 체면도 있고. 민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나 오늘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잠깐만, 나 아직. 민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은 평상시 입던 낡은 회색 점퍼를 걸치고 JS 타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영숙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지연 카페에서 공용 복도에 테이블하고 의자를 마음대로 깔아놨습니다.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상구 앞에도 화분을 줄지어 세워놨고요. 두 번째 사진이 영숙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수도 사용량도 이상합니다. 계약량의 3배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데이터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영숙이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다른 상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꽃집 한솔 사장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카페 테이블 때문에 꽃집 앞을 못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과 박 여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또 저 할머니 있네. 지연이 영숙을 보며
박 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맨날 어슬렁어슬렁 보기만 해도 쌀쌀해. 박 여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장님,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성큼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시는 분이면 규정 좀 지키세요. 박 여사가 거만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영숙이 고요하게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소장님과 얘기할 일이 있어서요.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로요? 여기 아무나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지연이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영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싸구려 건물 아니에요.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모녀가 자동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런 분이 여기 어떻게 사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박 여사가 투덜거리며 차에 탔습니다. 영숙이 관리소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관리소장님, 지연 모녀의 모든 요청사항과 행동, 전부 별도 문서로 기록해 주세요. 네, 회장님. 파일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징계 자료로 쓸 거니까 그렇게 표시해 두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내수도 사용량 로그, 야간 출입 기록, 공용 공간 변동 상황까지 빠짐없이 증거용으로 보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법률팀에도 같이 올려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같은 오후 민우는 지연과 만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민우야, 왜 자꾸 약속을 미뤄? 나랑 피하자는 거야? 지연이 전화로 따졌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리해야 할 게 많아서 그래. 정리는 무슨 정리야? 우리 결혼이 그렇게 가벼워? 지연아, 예식장 얘기부터 멈추자. 지금 그럴 상황 아니야. 민우의 목소리가 피곤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해?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혼자 생각만 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무슨 생각? 나랑 헤어질 생각? 지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을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민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민우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며칠만 연락하지 말자. 나도 머리 좀 식혀야겠다. 민우야, 끊지 마. 민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을 붙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이 펜트하우스에서 법률팀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지연 모녀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회장님. 관리소장님께 자료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할 것 같은지 대략 예측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규정 위반과 영업 방해 수준이지만 태도를 보면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이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네, 증거 수집과 법적 검토 계속하겠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지연이 카페 안에서 휴대폰을 붙들고 민우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사람 미치게 하네. 지연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여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큰일 났다니까 정신 좀 차려. 박 여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건물주 바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중개사가 직접 그러더라니까.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요? 뭐라고 했는데요? 지금 건물주가 나이도 많고 곧 명예 넘길 거라고. 새 주인이 생길 거라는 얘기야. 박 여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잘만 하면 건물 쪽에 발 들릴 수 있겠네.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건물주 집안이랑 결혼만 하면 나중에 운영에도 한 자리 있을 거야. 그래서 민우가 요즘 저렇게 예민한 건가? 어머니가 뭐라도 꾸미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손뼉을 쳤습니다. 어쩌면 민우 어머니가 진짜 건물주랑 얽혀 있을 수도 있지. 박 여사가 추측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새 주인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만들어야 해요.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맞다. 특히 꽃집 그 청년, 이제는 내보내야겠다. 자꾸 눈에 거슬려. 박 여사가 꽃집 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직원들부터 움직여 볼게요. 지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솔이 꽃집을 열기 위해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꽃집 앞에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쌓아놨어? 한솔이 당황하며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카페에서 직원 2명이 나와 한솔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말대로 했으니까 우리 책임은 없지. 직원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 안 찍히는 각도도 확인했어. 완벽해.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솔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꽃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박 여사가 한솔을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한솔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여기 가게 위에서 좋게 안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박 여사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솔이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주 쪽에서 분위기 안 맞는 가게라고 했다더라. 미리 말해주는 거야. 박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 지키면서 장사하고 있는데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지. 다른 자리도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박 여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솔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말 못하지. 어쨌든 이 정도로 귀띔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요. 박 여사가 돌아서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후 새벽 한솔이 꽃집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새 준비해둔 꽃다발 수십 개가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다 망가졌잖아. 한솔이 무릎을 꿇고 망가진 꽃들을 모았습니다. 장미와 백합이 짓밟혀 있었고 포장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한솔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가게가 훼손됐습니다. 피해가 큽니다. 30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피해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행사 준비하느라 밤새 만든 꽃다발인데요. 전부 못 쓰게 됐어요. 100만 원은 넘습니다. 한솔이 흩어진 꽃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CCTV는 설치되어 있나요? 네, 저기 천장 모서리에 있습니다. 한솔이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관리소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에는 지연 카페 직원이 새벽 2시경 꽃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경찰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옆 카페 직원입니다. 한솔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경찰분들까지 오셨어요?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누가 피해를 줬는지 확인 중입니다.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아유, 이거 단순한 오해예요. 우리 직원이 새벽에 잠깐 나갔다가 지나간 것뿐이에요. 박 여사가 둘러댔습니다. 지나가기만 해서 꽃이 전부 망가질 수는 없는데요. 한솔이 화를 눌러 참으며 말했습니다. 바람도 세고 누가 지나가다 건드렸을 수도 있죠. 괜히 우리 직원 탓하지 마세요. 박 여사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상 일단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경찰관이 원칙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장면이 없어 조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한솔이 혼자 망가진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피해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건 관리소에 공식으로 올려야겠다. 한솔이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이 관리소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꽃집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연 모녀 쪽에서 한진일 가능성이 높겠죠? 영숙이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CCTV에 직원이 찍히긴 했는데 직접 훼손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래도 흐름을 보면 누가 했는지 뻔하네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냥 선 넘는 수준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드릴까요? 감정 기초조사 준비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정식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네요. 영숙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과 박 여사가 카페에서 확장 공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엄마, 꽃집 쪽 벽에 창 하나 뚫으면 가게가 훨씬 넓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지연이 도면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손님도 더 끌어올 수 있지. 저 가게는 너무 좁아 보여. 박 여사가 벽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인부들 불러서 벽 상태부터 한번 보죠. 견적도 뽑고. 좋다. 어차피 우리 쪽으로 다 넘어올 자리야.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연이 건설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실내 벽체 공사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내일 현장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새벽 6시 한솔이 꽃집 앞에서 훼손된 꽃다발들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장미 꽃잎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백합은 줄기가 부러진 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장사 접으라는 소리나 같지. 한솔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평소처럼 낡은 등산 점퍼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고생이 많네요. 영숙이 한솔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도 이렇게 일찍 다니세요? 한솔이 고개를 들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꽃들이 많이 상했네요. 영숙이 바닥에 흩어진 꽃잎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망가뜨리고 간 것 같아요. 경찰도 불렀는데 딱 잡히는 장면은 없다고 하네요. 한솔이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시간에 이런 일 겪으면 많이 힘들죠.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드셨어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아직이네요. 한솔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못 먹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뭐라도 사올게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야죠.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됐어요. 젊은 사람이 하루를 버티려면 먹는 게 먼저죠. 영숙이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따뜻한 컵라면과 김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걸 왜 사오셨어요? 한솔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빈속에 화부터 내면 더 힘들어요. 일단 드세요.
영숙이 컵라면을 건네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분이 어디 있다고. 한솔이 감격하며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요. 옆 카페에서 자꾸 트집 잡고 손님 동선도 막고요. 한솔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막나요? 공용 복도에 테이블을 꽉 채워놔요. 제 손님들이 지나다니기도 힘들어요. 건물주가 절 싫어한다는 말도 하고요. 한솔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는 있나요? 영숙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찍어둔 사진이랑 CCTV 캡처본 있어요. 관리소에 신고했는데 답이 늦어요. 한솔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제가 관리소에 제대로 전달해도 될까요? 관리소장님하고 제가 아는 사이예요.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큰 힘이 되죠.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솔이 기뻐하며 자료들을 정리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영숙이 자료를 받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 너무 버거웠거든요. 한솔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야, 어머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 되면 집으로 와라. 직접 보여줄 게 있다. 지금요? 회사인데. 오늘 안으로 와야 한다. 중요한 얘기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겠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며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1시간 후 민우가 강남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어머니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다. 영숙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어머니 집이세요?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앉아라. 하나씩 설명해 줄게. 영숙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처음 보는 집인데요. 민우가 당황하며 앉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많다. 영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우가 서류 더미를 보며 물었습니다. JS타워 전체 임대차 현황표다. 영숙이 첫 번째 파일을 건넸습니다. JS타워요? 지연이가 카페 하는 그 건물이요? 그래. 그 건물 주인이 나다.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건물주라고요?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랄 일 아니다. 앉아서 끝까지 봐라. 영숙이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건 지연 모녀가 저지른 불법 행위 기록이다. 민우가 파일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용공간 무단 점거, 비상구 차단, 영업방해, 기물 파손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민우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다 증거 붙어 있다. CCTV, 사진, 관리소 기록까지. 영숙이 세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건물 도면과 함께 내력벽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모녀가 벽을 뚫으려고 하는 위치가 여기다. 영숙이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여긴 내력벽 근처예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민우가 도면을 자세히 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더 잘 알겠지. 건축가니까. 이대로 공사 진행되면 건물 전체에 균열 갈 수도 있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널 부른 거다. 영숙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진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믿기 싫으면 현장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라. 영숙이 휴대폰을 들어 관리소에 연락했습니다. 관리소장님, 민우가 현장 점검하러 갈 겁니다. 안내해 주세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민우가 모든 서류를 다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몰랐네요. 늦게라도 알았으니 됐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영숙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내가 건축가로서 이 건물을 바로잡아라. 네, 어머니.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민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연과는 여기서 정리해라. 네, 오늘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민우가 휴대폰을 꺼내 지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다.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 JS 타워 앞에 공사용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인부 3명이 드릴과 망치를 들고 내렸습니다. 지연이 카페에서 나와 인부들을 맞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벽에 크게 구멍 내주세요. 꽃집이랑 붙게요. 지연이 꽃집과 카페 사이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벽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인부 팀장이 벽을 손으로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몰라도 돼요. 일단 뚫어보세요. 급하거든요. 지연이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건물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서둘러.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알겠어요, 엄마. 금방 끝낼게요. 지연이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해주세요. 인부가 전동 드릴을 벽에 댔습니다. 드릴이 돌아가는 소음이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윙윙윙. 그때 건물 밖에서 차량 2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경찰차와 흰색 승용차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 저 차들 뭐야? 왜 경찰이 와? 박 여사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했습니다. 흰색 차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경찰이다. 공사 잠깐 멈춰. 박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인부들이 드릴을 멈추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급하게 카페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기 무단 공사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무단 공사라니요? 제 가게 공사인데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대인 동의서 제출하셨습니까? 경찰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 종이까지 필요해요? 그냥 안에서 벽만 좀 뚫는 건데요.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건물 구조 변경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으면 불법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요? 박 여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법원 감정인 김석진입니다. 남성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감정인이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지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구조안전성 검사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나온 겁니다. 감정인이 드릴로 뚫린 구멍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위치 내력벽 바로 옆입니다. 감정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내력벽이 뭐죠? 지연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건물을 버티게 하는 뼈대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에이, 구멍 하나로 무슨 건물이 무너져요. 박 여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 중단하세요. 이대로 진행하면 큰 사고 납니다. 감정인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때 건물 로비에서 관리소장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저분이 관리소장님입니다. 경찰관이 관리소장을 가리켰습니다. 관리소장님, 저희가 이 건물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지연이 관리소장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요?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만. 관리소장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주 쪽이랑 가깝다고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박 여사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얘기 들어주고 했잖아요. 지연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로비 입구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영숙이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낡은 옷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관리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 보고해 주세요. 영숙이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과 박 여사가 영숙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지연 카페에서 임의로 내력벽 근처를 타공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보고했습니다. 내력벽을요? 영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네, 감정인께서 아주 위험하다고 하십니다. 감정인이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요? 설마. 박 여사가 입을 벌린 채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숙입니다. 이 건물 소유주죠. 영숙이 담담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지연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월세 사는 할머니 아니었어?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세라고 누가 그랬나요? 전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영숙이 눈썹을 살짝 올리며 되물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연아. 민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연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오해야,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지연이 울먹이며 민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건 파원 서류다. 민우가 서류 봉투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파원? 지금 장난해? 왜 갑자기 이래? 지연이 서류를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짓들 여기 전부 들어있다. 더 설명할 필요 없겠다. 민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야, 한 번만 기회 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지연이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손 떼. 민우가 차갑게 말하며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꺼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점유 이전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처분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패닉 상태로 물었습니다. 카페 내부 비품과 집기, 오늘부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집행관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압류라니요? 여기 제 피와 땀이 다 들어간 가게예요. 지연이 절규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위반, 구조위험 초래. 사유는 충분합니다. 영숙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감정인이 로비 벽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지연 모녀의 불법행위 증거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용복도 점거, 비상구 차단, 타상인 영업 방해 상황이 다 나옵니다. 감정인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저렇게까지 했다고. 박 여사가 발광했습니다. CCTV는 거짓말 안 합니다. 관리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감정인이 내력벽 손상 가능성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내력벽 훼손 시도는 건물 전체를 위험 단계로 올려버립니다. D등급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대로 두면 D등급도 가능합니다. 감정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지연 카페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업 방해 및 불법 공사 시도 관련해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는데요. 직원들이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서에서 하시죠. 경찰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물 안 상인들이 로비로 몰려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장사 망한 거예요. 한솔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복도 막아놓고 손님 뺏어가고 다른 상인들도 동조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더는 이 건물에서 설치 못할 거다. 영숙이 지연 모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과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월세 노인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회장이었다는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관리소장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물주 정체 공개와 사돈 응징건으로 보도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용하세요. 있는 그대로만 내보내라고 하세요. 감정인님, 최종 진단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밀 검사 마치고 공식 통보하겠습니다. 감정인이 심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차가 지연 카페 직원들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집행관들이 카페로 들어가 압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무력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깔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값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3일 후 관리소장이 다급하게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영숙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건물이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요? 영숙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대피 조치하고 보강 계획 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영숙이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시간 후 JS 타워 앞에는 구청 직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노란색 출입 금지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구청 건설과 김 과장입니다. 구청 직원이 영숙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건물주 김영숙입니다. 영숙이 인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건물 전체 출입을 막아야 합니다. 김 과장이 공식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강 공사 끝나고 재진단 나올 때까지입니다. 몇 달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상인들은요? 모두 영업 중단입니다. 이 상태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김 과장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솔이 꽃집에서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한솔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정이 나버렸어요. 영숙이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갑자기요? 지연 모녀가 건드린 벽이 문제예요.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큽니다. 영숙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몰려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 장사는 누가 책임져요?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상인들이 흥분하며 영숙을 둘러쌌습니다. 진정해 주세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영숙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이요? 당장 내일부터 가게 문 못 여는데요. 중년 여성 상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책임져야죠. 우리 뭐 보고 살라는 겁니까? 다른 상인이 따졌습니다. 제가 미처 못 막은 잘못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영숙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돈으로 보상해 주세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회장님도 뉴스 봤죠? 다들 건물주 탓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안 됐죠. 영숙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장님, 한 소리 깜짝 놀라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숨이 답답하네. 영숙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한 소리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눈 좀 떠보세요. 구급대가 도착해 영숙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들 있으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한 소리 영숙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민우가 의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셨던 것 같고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언제쯤 찾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과를 좀 더 보셔야 합니다. 민우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영숙이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지연과 박 여사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봐봐. 저 건물 난리 났대. 박 여사가 TV를 가리키며 흥분했습니다. JS 타워가 붕괴 위험이라네. 출입 금지됐대. 지연이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진짜? 잘 됐네. 우리만 당할 줄 알았냐? 그러게. 사람 무시하더니 꼴 좋다. 박 여사가 쾌재를 부렸습니다. 김영숙도 병원 실려갔다는데 스트레스 받아서라네. 와, 통쾌하다. 시원하다, 진짜. 지연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같은 시간 민우가 병원 복도에서 건축업체들의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긴급 구조 보강 공사 문의드리는데요. JS 타워입니다. 아, 거기 뉴스 나온 그 건물이죠? 죄송한데 저희는 어렵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보세요? D등급 건물 보강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김영숙 씨 맞죠? 상황이 너무 커져서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또 다른 전화도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손을 빼내. 민우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구청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보강 계획이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갑니다. 민우가 공문을 읽으며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건물이 사라집니다. 민우가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JS 타워는 출입금지 테이프에 둘러싸인 채 유령 건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생명과 건물의 운명이 동시에 절벽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중환자실 의자에서 사흘째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과 건축 도면이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민우가 의식 없는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 씨, 언제까지 휴가 쓸 거예요?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사직서 내겠습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직? 이렇게 급하게?
다시 생각해봐. 더 이상 회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도 이력 아깝잖아. 조금만 정리하고 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민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은행 대출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보로 내놓으실 자산이 이게 전부이신가요? 대출 상담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가진 집 한 채와 적금 전부입니다. 민우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총액이 대략 3억 정도 나오네요. 자금 쓰임새는요? 어머니 건물 구조 보강 공사입니다. 위험한 사업 같습니다만 상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맡아서 할 겁니다. 민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민우가 JS 타워 앞에서 상인들과 만났습니다. 출입금지 테이프 너머로 빈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민우 씨, 진짜 이 건물 다시 살릴 수 있는 겁니까? 한솔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민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만든 보강 계획서입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공사 기간 2년 동안 임대료는 전부 받지 않겠습니다. 민우의 말에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는다고요? 중년 여성 상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 대신 공사 끝날 때까지 함께 버텨주셔야 합니다. 민우가 공증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지원을 위해 작은 기금도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대 보증합니다. 상인들이 서류를 돌려가며 확인했습니다. 말은 좋은데 우리 나중에 또 손해보는 건 아니겠죠? 50대 남성 상인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가방에서 건축사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이 일 잘못되면 제 경력도 끝입니다. 제 이름 걸고 하는 겁니다. 민우가 면허증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제가 진 것, 지금 이게 다입니다. 거짓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네. 한솔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믿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명할게요. 한솔이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한솔 씨, 그렇게까지 믿어도 되겠어요? 다른 상인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사람, 지금 여기 민우 씨 말고 또 있습니까? 한솔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서명하겠소. 여성 상인이 두 번째로 서명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둘씩 상인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절대 안 저버리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우리가 더 고맙죠. 이렇게까지 나서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솔이 휴대폰을 꺼내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JS 타워 상인들,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젊은 건축사가 자기 전 재산 걸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 응원해야죠.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후 영숙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건물은? 영숙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설계했습니다. 상인분들도 같이 하기로 했고요. 민우가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보강 계획입니다. 어머니가 만든 JS 타워, 제가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영숙이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탄탄하게 짰네. 네. 최신 공법으로 내력벽부터 다시 잡을 거예요.
민우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니? 제 전 재산 다 묶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았고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건물입니다. 제가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 참 든든하다. 영숙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남은 재산도 프로젝트에 같이 넣으실래요? 정말 다 걸자는 거냐? 네. 이번엔 돈만 보는 건물 말고 사람 사는 건물로 만들고 싶어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엄마도 끝까지 같이 가마. 한 달 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고 수준의 구조기술팀이 투입되었습니다. 팀장님, 내력벽 보강은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민우가 현장에서 물었습니다. 예, 설계대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 기간은 꽉 채웠어야 합니다. 기술팀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외벽은 친환경 재료로 마감해 주세요. 이 건물 앞으로 오래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한솔 씨, 또 오셨어요? 오늘은 뭐 도와주시게요? 민우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현장 정리 담당입니다. 쓰레기라도 제가 치울게요. 한솔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홍보 맡았어요. 손님들한테 다시 오라고 계속 알리고 있어요. 다른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따뜻한 건물이 화제입니다. 뉴스 앵커가 JS 타워 공사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젊은 건축사와 상인들의 연대가 많은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민우가 펜트하우스에서 어머니와 새로운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냥 월세만 받는 건물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민우가 새 운영안을 펼쳤습니다. 청년 상생 공유 공간 이름이 좋네. 영숙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돈만 보는 건물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 챙기는 건물로 만들고 싶어요. 내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겠다. 영숙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나누면서 살아야죠. 그래. 엄마도 동의한다. 해보자. 6개월 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정인이 재진단을 위해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감정인이 민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등급 판정 내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기뻐하며 상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구청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영숙이 회복된 몸으로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영숙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버텨준 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민우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 자랑입니다. 그래, 이제는 엄마가 내 덕을 본다. 영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지연과 박 여사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그러는데 형사처벌 피하기 힘들대.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박 여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JS 타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영숙과 민우 모자는 돈보다 소중한 신뢰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1년 후 JS 타워 앞에 상생 스퀘어 재개 장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붉은 리본 테이프 앞에 영숙과 민우 그리고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네요.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한솔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다 포기했으면 이 장면 못 봤을 거예요. 여성 상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영숙이 마이크를 들고 인사했습니다. 1년 전 다들 불안하고 힘든 시간 보내셨지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서로 기대고 사는 상생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영숙이 가위로 리본을 끊었습니다. 우와! 상인들과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1층에는 한솔의 꽃집이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유리창을 통해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한솔 씨,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민우가 꽃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제 가게 보고 놀라요. 덕분에 꿈꾸던 모습 그대로예요. 한솔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죠? 네, 주문이 끊이질 않아요. 위에 공유 주방에서 꽃차도 만들어 팔고 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이 정도면 대성공이네요. 옆에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유 주방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습하고 나중에 가게 내는 게 제 목표예요. 20대 청년이 민우에게 설명했습니다. 상생 스퀘어 덕에 이렇게 도전해봐요. 부담 덜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압니다. 응원할게요. 민우가 흐뭇하게 대답했습니다. 2층에는 공유 오피스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현재 입주율 95% 넘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영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많지요? 네, 거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랑 1인 기업입니다. 임대료가 싸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영숙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건축학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올해의 위기 극복 모델상은 건축사 김민우 씨에게 돌아갑니다. 사회자가 상장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상을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은 제 이름 하나로만 받는 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해 준 상생 스퀘어 상인분들, 그리고 어머니 덕분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건축가는 도면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민우의 수상 소감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청년 건축가 김민우 씨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상생 스퀘어 영상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 공익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생 스퀘어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청년 창업 지원에 쓰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또한 건물 지분 일부를 재단에 기부해 오래도록 이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나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도 한때 돈만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사람들 곁을 지켜주지 못하면 가진 게 많아도 허전하더군요. 이제는 함께 쓰고 싶습니다. 재개장 한 달 후 상생 스퀘어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솔 씨, 정기 기부 약속 잊지 않고 잘 보내고 있네요. 영숙이 기부금 영수증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인데요. 한솔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청년 창업재단에 넣는다고 했을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지연과 박 여사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건축법 위반 및 공공안전 위협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지연이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 됩니다. 재판장님. 너무 무거워요. 또한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박 여사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5억이라니요. 그런 돈 저희한테 없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지연 모녀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통장, 부동산, 차량까지 전부 압류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도 확정됐고요.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지연이 절규했습니다. 1년 6개월 후 출소한 지연과 박 여사는 서울 외곽의 쪽방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일자리 못 구했니? 박 여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니까 면접장마다 문전박대야. 지연이 벽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하루 청소라도 나가면 다행이지. 예전엔 호텔 예식장 타령하더니 지금은 목욕탕 청소 자리도 힘들어. 박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TV에서 상생스퀘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회적 기업의 모델로 주목받는 상생스퀘어입니다. 화면에 영숙이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이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함께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자리를 지켜준 상인분들 덕분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번영하는 상생스퀘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소리 싱그러운 꽃들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지연이 TV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저렇게 대접받는 사람이었어. 박 여사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발로 차버린 줄 알았더니 우리가 짓밟힌 거네.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잘못을 했네, 우리가.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결과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간 상생스퀘어 옥상 정원에서 영숙과 민우가 새로 심어진 식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토마토 아주 잘 익었네요. 민우가 붉게 익은 토마토를 따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매일 조금씩 신경 쓰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영숙이 흙을 만지며 답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조금씩 정성을 들이면 달라지죠. 맞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이번에 확실히 배웠다. 영숙이 정리하면서 낡은 등산 점퍼를 꺼냈습니다. 이 옷도 이제 쉴 때가 됐네. 어머니, 그래도 추억이 많잖아요. 그냥 두셔도. 이제는 필요 없어. 내 역할은 끝났으니까. 영숙이 점퍼를 정리함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알았잖니. 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으로 건물 지키자. 네, 어머니. 해가 질 무렵 상생스퀘어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솔의 꽃집에서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꽃을 사가고 있었습니다. 공유 주방에서는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유 오피스에서는 창업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민우가 옥상에서 이 모든 모습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다, 민우야. 민우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잘 사는 거다. 영숙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생스퀘어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희망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숙과 민우 모자가 보여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모녀는
자신들의 탐욕이 가져온 쓰라린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영과 박 여사는 낡은 옷차림의 영숙을 월세 사는 가난한 노인으로 무시하며 조롱했지만 결국 그 오만함이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반면 영숙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아들 민우와 함께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죠.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영숙의 삶이 보여주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상생 공간 운영, 그리고 공익재단 설립까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타인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